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행정심판이 뭔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정부나 또 뭐 구청, 시청 뭐 이런 정부기관들 있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이익을 본다 그러죠. 피해를 받거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식품 제조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허가 기관이 잘못된 어떤 행정행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준비는 다 해놓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만큼 준비한 기간 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며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해서 개업을 할 거라고 사람들한테 알려놨는데 기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손해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런 인허가를 취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그 법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오인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또는 과하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매겨가지고 또는 영업 정지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못하면 몇 개월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업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민원 눌러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게 조그만 것들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지만 조금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의 재량 행위나 자기들이 뭐 잘못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 되겠지만 이 공무원들이 시인을 하는 순간 또는 재량 행위를 하는 순간 자기가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순간 공무원들이 스스로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대부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은 시간이 너무 걸려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사람들 망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보면 소송 한번 걸리면요 3년 5년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송입니다. 그러면 돈도 잃고 시간 잃고 그야말로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이제 행정심판이거든요. 행정심판이 빨라요. 행정소송은 몇 년 걸린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행정심판의 장점은 첫 번째 빠르다. 두 번째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심판이 강력하게 추천드릴 테니 그러나 여러분께서 행정민원도 넣을 수 있고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데 민원을 거치지도 않고 행정심판도 거치지도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면 나머지 두 번의 기회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넣어서 한번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꼭 행정심판을 하십시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행정심판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내가 행정심판에서 너무 억울한 결과를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들였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쓰는 카드가 행정소송이라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카드 하나 남겨져 있는데 이 카드를 쓰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넘어간다? 얼마나 이건 바보 같은 행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행정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벌과금이나 또는 영업정지나 영업면허정지나 또는 영업취소 이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뭔가 행정명령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취소나 이런 것들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 대부분 다 여러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행정심판이 왜 시간이 적게 드느냐면요. 행정심판은 일단 여러분께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문서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그 문서를 보고 이제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외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이 주소를 잘못 알아서 딴 데로 잘못 보낼 거다. 그런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은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만 여러분이 청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90일 이내에 여러분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180일,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청구 기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은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그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위원회나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이제 실무적으로 보죠. 그리고 이건 행정심판을 해야 될 만한 것이다 라고 결정이 나면 그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보통 민사 소송이나 이런 법원에서 처리하는 일들은요, 몇 개월, 1년 지나가는 것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법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요,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 제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려움도 있고 또 재산상 손실도 큰데,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재산상의 손실이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영위해야 될,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될 그 시간을 이제 벌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질적이면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정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청구서를 이제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께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거기 가면 문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 문서를 다운받아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또 하나는 거기서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총 온라인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거기에 서류 작성을 해서 거기에 각종 이제 여러분들 이게 내가 억울하다, 왜 억울한지에 대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막 첨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를 첨부할 때 이게 조금 용량이 좀 딸립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확인을 하면서 하시기 위해서는 다운받아서, 거기에 이제 제출 서류가 있으니까 그 제출 서류를 다운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서류는 또 여러분께서 첨부를 하셔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만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의 장점, 첫 번째, 빠르다. 두 번째, 여러분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행정심판이 이제 과거에 어떤 행정심판에서는 이게 청구인이라 그러죠. 이 힘들었던 이 당사자들이 이기는 경우는 어떻게 이겼으며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지만, 이게 원래 행정청으로부터, 그러니까 원래 받은 그 처분 통지서하고 똑같은 결말을 얻어내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은 주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가셔서요, 그 노하우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조금만 결국은 행정심판도 마찬가지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이면요, 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식품약품안전처에 나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고요, 거기 가면 관련 법령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깜빡 빠뜨린 거 아니냐, 이걸 모르고 이 제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증거 서류를 여기에 첨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첨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긴다, 그러니까 인용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부분 행정심판이 좋은 게요, 여러분께서 안 가셔도 됩니다. 서류만 정말 꼼꼼하게 잘 해서 제출만 해주시면 여러분께서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중에서 정말 이걸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이 서류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사건의 어떤 그 복잡성,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서 직접 말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구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서류 심사만으로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미리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정심판이 얼마만큼 간편하고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그만 식당을 하시든 아니면 큰 사업을 하시든 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한번 알아놓으시면요, 분명히 한번 여러분께서 크게 쓰임새가 있을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행정심판의 사례들을 계속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와 이런 사례가 정말 비슷하구나. 오, 오케이. 내 편 TV에 가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국가나 정부 또는 각종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로부터의 부당한 나의 이제 권리가 박탈당하는 거,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누르실 때는 종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 땡 종소리 나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ction.